며느리와 말다툼 끝에 그만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내가 평생 너희를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는 나를 이렇게 대하니?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걸 보고 제 가슴도 철렁 내려앉았죠. 그날 이후로 명절마다 저는 혼자 밥상 앞에 앉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석 뜻밖에도 제 현관 앞에 낯익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2이 된 이정순이라고 합니다. 추석이 다가올 때마다 제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집니다. 골목마다 전 부치는 고소한 냄새가 바람에 실려오고 마을 집집마다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더욱 커져만 가는데 제 집만은 늘 고요하기 때문이죠. 옆집에서는 손주들이 잡아봐라 하며 뛰노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옵니다. 멀리 마을회관 쪽에서는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지죠. 그 소리들이 제 방 안까지 스며들 때면 저는 괜히 창문을 닫아버립니다. 행복한 소리가 제 외로움을 더 크게 드러내는 것 같아서요. 차례상조차 차리지 못한 채 텅 빈 밥상 앞에 혼자 앉아 있노라면 제 모습이 참 서글픕니다. 밥상 위에는 몇 해 전부터 쓰지 못한 은수저만 덩그러니 놓여 있지요. 손때 묻은 은빛이 이제는 빛을 잃고 저처럼 쓸쓸히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며느리와의 갈등이 깊어져서 벌써 2해째 명절을 혼자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은 멀리 해외 근무 때문에 오지 못하고 며느리는 연락조차 끊겨버렸습니다. 휴대폰을 붙잡고 있다가도 아무 알림도 뜨지 않은 채 어두운 화면만 빛을 떼면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아들이 해외로 발령받던 날이 생각납니다. 공항 게이트 앞에서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며 엄마, 금방 돌아올게요. 걱정 마세요. 했던 그 말이 벌써 몇 년 전이었을까요? 화상 통화로라도 얼굴 보는 게 고작인데 그마저도 시차 때문에 서로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결혼식 사진을 바라보면 그때의 웃음이 어찌나 그리운지요.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며느리, 그리고 그 옆에서 뿌듯하게 웃던 제 아들. 그 사진 속 가족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는데 현실 속에 저는 이렇게 홀로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갈등의 시작은 정말 사소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에서 늦게 돌아온 어느 날 밤이었어요. 거실은 불빛 하나만 겨우 켜져 있었고 TV 화면만 덩그러니 반짝이며 방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제 손주가 졸린 눈을 비비며 꾸벅꾸벅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더군요. 아이가 아직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 졸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지훈이는 학교에서 돌아온 뒤로 줄곧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숙제를 마치고 저녁밥을 먹고 그리고는 엄마를 기다리며 소파에 앉아 있었죠. 처음엔 책을 보더니 나중엔 TV를 보다가 결국엔 그렇게 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무심코 뱉은 말이 화근이었습니다. 아이가 엄마 손길이 제일 필요한 거야.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애 곁에 있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니? 말이 떨어지자마자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는 게 느껴졌습니다. 멸치볶음이 올려진 젓가락을 내려놓던 며느리의 손이 덜덜 떨리더니 제 쪽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지금까지 제가 알던 며느리의 눈빛과 달랐습니다. 낮지만 날카롭게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하루 종일 회사에서 사람들 눈치 보며 일하고 집에 오면 애 돌보랴 집안일 하랴 저는 숨 돌릴 틈도 없는데 어머니는 꼭 저한테 잘못만 있다고 하세요. 밖에서 돈 버는 걸 하찮은 일처럼 말씀하시지만 그 돈으로 이 집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저 손주가 안쓰러워 툭 내뱉은 말이었는데 며느리에겐 제 말이 칼처럼 꽂혔던 겁니다. 제가 뭐라도 변명하려 입술을 달싹이려는 순간 며느리가 쏘아붙였습니다. 전 정말 지쳤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늘 같은 말씀만 하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버티기 힘든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녀의 눈가가 바르르 떨리더니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말을 기다리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 쾅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철컥 잠금장치 돌아가는 소리까지 유난히 크게 들려 제 가슴을 콱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그 뒤 희미하게 들려오는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제 마음을 더 철렁이게 했습니다. 아, 저 방 안에서 울고 있구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저는 방 앞에서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말을 했어야 했을까? 지금 들어가서 사과하면 될까?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발걸음은 방 앞에조차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복도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은 벌써 문고리를 향해 뻗쳐졌다가도 다시 움츠러들기를 반복했죠. 그때 방 안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결국 고요만이 남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며느리의 말수는 눈에 띄게 줄었고 제가 무슨 말을 건네도 짧게만 대답했죠. 네. 알겠어요. 목소리는 늘 차갑게 식어 있었고 눈길조차 제 쪽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괜히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속이 뒤틀렸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이냐? 그저 손주 걱정한 것뿐인데. 하지만 제 속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앉는 식탁은 어색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전엔 며느리가 어머니, 이거 맛있어요. 더 드세요. 하며 반찬을 권하곤 했는데 이젠 그런 말도 사라졌습니다. 그저 묵묵히 밥만 먹고 그릇을 설거지대에 놓고는 조용히 출근할 뿐이었죠. 저도 말을 걸어보려 했습니다. 오늘 회사 일은 어떠니? 점심은 뭘 먹을 거니? 같은 평범한 질문들이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괜찮아요. 아무거나요. 같은 한두 마디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소한 말에서 시작된 오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켜켜이 쌓였고 결국엔 서로의 마음은 단단히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쓸쓸히 앉아있던 지난 추석, 정막만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새어나오는 소리, 벽시계의 똑딱똑딱 소리만이 마치 제 고요한 외로움을 확인시켜 주듯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동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송편 주세요. 하며 이웃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들렸죠.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은 더욱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차례상을 차릴 만한 준비는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혼자인데 뭐하러 차례상을 차리겠습니까? 그저 간단히 밥 한 그릇 먹고 하루를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들려서는 안 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똑똑똑 낯설면서도 분명한 노크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환청인가 싶었습니다. 너무나도 고요한 집안에서 제 귀가 장난을 치는 건 아닌가 싶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현관 앞 낡은 창호지 문 너머로 작은 그림자가 망설이듯 어른거렸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누가 내 집 앞에 지금 이 시간에. 저도 모르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 밖에서 들려온 한마디. 할머니, 그 짧은 세 글자가 제 가슴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덜컥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거기엔 제 손자 지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헐렁한 교복 셔츠는 잔뜩 구겨져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눈가는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는데 그것이 땀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두 손에는 작은 보자기 하나가 꼭 쥐어져 있었고 손끝은
하얀 가루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눈앞이 아득해지며 마치 꿈속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너가 어떻게 여길? 제 목소리는 이미 눈물에 젖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바쁘다고 못 오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왔어요. 할머니 혼자 계실까봐 버스 3번 갈아타고 왔어요. 그 말에 2해 동안 꽉 막혀 있던 가슴이 단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터져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을 짓눌렀던 외로움과 서러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버스를 3번이나. 제 목소리는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집까지는 차로도 1시간이 넘는 거리인데 그 어린아이가 혼자 버스를 갈아타며 찾아왔다니. 지훈이는 쑥스러운 듯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울퉁불퉁 모양이 제멋대로인 송편이 몇 개 드러났습니다. 송편 사이사이엔 깨가 삐져나와 있었고 반죽은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습니다. 손끝에 가루가 잔뜩 묻어 있는 걸 보니 아이가 혼자 애써 만든 게 분명했습니다. 지훈이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인터넷 보면서 따라했는데 반죽하다가 2번은 엎질렀고 모양은 망쳤지만 할머니 힘내시라고 엄마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 비밀로 하고 싶어서 혼자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엉성한 송편이 제겐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고마운 선물이었습니다. 입에 넣지 않아도 이미 가슴이 벅차올라 그 맛이 어떤지 알 수 있었습니다. 송편 하나를 집어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모양은 삐뚤삐뚤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누구보다 똑바로 전해졌습니다. 한입 베어 물자 달콤한 소가 혀끝에 닿았습니다. 맛은 그저 그랬지만 그 어떤 음식보다도 따뜻하고 진했습니다. 송편 하나하나가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혼자가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있잖아요. 그날 제 텅 빈 집안은 비로소 따뜻한 숨결로 가득 찼습니다. 지훈이와 함께 거실에 앉아 송편을 나눠 먹으며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의 추억, 그리고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까지. 할머니,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회사에서도 힘들고 집에 와서도 쉴 틈이 없대요. 전 아직 어려서 많이 못 도와드리지만 할머니랑 엄마가 다시 웃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가 뜨끔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집안은 더 깊은 정막에 잠겨 있었죠. 지훈이는 저녁을 먹고
다시 버스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배웅을 하며 손을 흔들 때 제 가슴 한편이 또다시 텅 빈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래도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따뜻한 여운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현관에서 갑자기 띵동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찾아왔을까? 문을 열자 택배 기사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이정수님 댁 맞으시죠? 편지 하나 왔습니다. 등기 우편이에요.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네받는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봉투 위엔 또렷하게 적힌 이름, 바로 제 며느리였습니다. 순간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또다시 날 원망하는 글이 아닐까?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밀려와 한동안 봉투를 뜯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봉투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안에 차가운 말들이 적혀 있다면 오늘 지훈이가 선물한 따뜻함마저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손가락으로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걱 종이 펼쳐지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렷한 글씨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날 어머니 말씀에 상처를 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돌아보니 제 마음이 너무 좁았던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야 어머니의 무게를 조금 이해합니다. 저도 지쳐 있었고 제 아픔만 크게 보느라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어머니도 평생 아들을 키우시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셨을까요? 그 마음을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훈이를 보며 느끼는 사랑만큼 어머니도 아들을 향한 마음이 깊으셨을 텐데 그걸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직접 찾아뵙진 못하지만 명절만큼은 제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건강하세요, 어머니. 글자를 따라 내려갈수록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펜 끝에서 묻어난 듯한 잉크 번짐마저 제겐 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엔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웃던 며느리. 처음 아기를 안기며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라던 목소리. 그리고 저와 눈을 마주치며 힘들지만 잘 해낼게요. 라던 그때의 당찬 눈빛. 그 모든 장면이 겹쳐 보이자 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종이는 눈물에 젖어 글씨가 번져갔고 그 번진 글씨마저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내가 괜한 말 한마디로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도 무겁게 했구나. 스스로를 책망하는 마음과 동시에 며느리의 진심이 전해지는 따뜻함이 뒤엉켰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2해 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그렇게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건 미움이 아니라 오해였다는 것을. 오해가 쌓여서 벽이 되었고 그 벽이 너무 두꺼워져 서로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편지를 읽는 그 순간 그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머리카락만큼 얇은 금이었지만 눈물이 흘러내릴수록 벽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오랜만에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스치고 들어오는데 제 마음은 여전히 전날 편지의 여운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혹시라도 또 무슨 소식이 있나 싶어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화면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그래도 어제 편지 하나만으로도 난 이미 충분히 위로받았어. 스스로를 다독이며 일어나려던 그때였습니다. 띵동, 띵동, 낯익은 초인종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어제도 기적 같은 일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손끝이 떨려 문고리를 잡기도 어려웠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자 거기엔 믿기 힘든 광경이 서 있었습니다. 제 손자 지훈이, 그리고 그 옆에 2해 동안 볼 수 없었던 며느리가 함께 서 있었던 겁니다. 순간 시간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햇살에 며느리의 얼굴이 비치는데 그 눈가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손에는 큰 보따리 하나를 들고 있었고 지훈이는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늦었죠. 그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 붙잡고 있던 모든 감정을 더는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하다. 너의 마음을 몰라줘서. 제 목소리는 흐느낌에 묻혀 떨렸고 2 팔은 벌써 며느리를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로의 어깨 위로 그동안의 오해와 서운함이 눈물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전 늘 저 힘든 것만 생각했지. 어머니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어요. 어머니도 외로우셨을 텐데, 어머니도 가족이 그리우셨을 텐데, 저는 제 감정에만 갇혀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아니야. 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다. 내가 참 모자랐구나. 직장 다니면서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버거운 일인지 나도 알았어야 했는데 그저 내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지. 서로의 울음소리가 섞여 집안 가득 메아리 쳤습니다. 한동안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마치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들을 울음으로 다 메우려는 듯이요. 현관 앞에 서서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우리를 비추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지만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꼭 안고 그동안의 시간을 되돌리듯 울었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엄마, 이제 추석은 꼭 같이 보내는 거죠? 제가 어제 할머니한테 온 거 엄마한테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오늘 아침 일찍 준비하셨어요. 그 맑은 목소리에 우리 셋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 사이로 터져나온 웃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며느리가 들고 온 보따리를 풀자 정성스레 준비한 차례의 음식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나물 반찬들이에요. 어젯밤 늦게까지 준비했어요. 오늘은 제대로 된 명절 차례상을 함께 차리고 싶었거든요. 육전, 나물, 전, 그리고 정갈하게 담긴 과일들까지 하나하나 꺼낼 때마다 제 눈가가 또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까지 너무 고생했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부터는 명절마다 함께 준비하고 싶어요.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한테. 우리는 함께 밥상을 차렸습니다. 며느리가 음식을 내놓으면 제가 그릇을 받아 상에 올리고 지훈이는 젓가락과 수저를 하나하나 정성스레 놓았습니다. 예전엔 제가 혼자 차려야 한다는 부담감에 차례상조차 포기했었는데 이렇게 함께하니 일이 즐거웠습니다. 어머니, 여기 놓는 게 맞나요? 응, 그렇지. 그리고 그 옆에 전을 놓으면 된단다. 할머니, 제가 이 과일 놓을게요. 그렇게 셋이서 웃고 떠들며 준비하다 보니 어느새 정갈한 차례상이 완성됐습니다.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고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의 절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조상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다시 모인 우리 가족에게도 감사했습니다. 집안은 오랜만에 정말로 사람 사는 집 같았습니다. 텅 비어 있던 거실이 이제는 웃음과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결혼식 사진도 그날만큼은 오래된 액자 속에서 다시 빛나 보였습니다. 마치 이게 바로 가족이야 하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나서 우리는 함께 송편을 빚었습니다. 며느리가 반죽을 하면 제가 소를 준비하고 지훈이는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지훈이가 만든 송편은 여전히 울퉁불퉁했지만 이번엔 저도 며느리도 함께 웃으며 그 모양을 봤습니다. 엄마, 제 거 좀 봐요. 할머니 거랑 똑같죠? 응, 그래. 우리 지훈이 솜씨가 늘었네.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렇게 꼭 눌러야 한대요. 그 평범한 대화들이 그토록 그리웠던 일상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며느리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어머니께 배운 그 된장찌개 끓여볼게요. 기억나세요? 결혼 초에 어머니가 알려주신 거요. 그래? 너가 그걸 아직도 기억하니? 물론이죠. 어머니 레시피가 제일 맛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물어보기가 어색해서. 그날 저녁 식탁은 따뜻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고 우리 셋은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맛이 어때요? 맛있다. 정말 맛있어. 내가 가르쳐 준 것보다 더 맛있구나. 거짓말, 아직 멀었어요. 아니야. 정말이야. 그렇게 주고받는 대화 하나하나가 제겐 선물이었습니다. 가족은 때로 멀어지고 서로의 말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깊어져서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처럼 아프게 남기도 하지요. 하지만 결국은 사랑으로 다시 이어지는 게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인연, 끊어낼 수 없는 정.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 아닐까요? 그날 밤 지훈이가 먼저 잠들고 며느리와 둘이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모자라지만 이제는 어머니 마음도 헤아리려고 노력할게요. 나도 너한테 미안했다. 너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방식만 강요했구나. 앞으로 너희 사정을 더 이해하마. 어머니, 그리고 지훈이 정말 기특하구나. 그 어린 것이 혼자 버스 타고 와서. 네, 지훈이가 어제 돌아와서 저한테 말했어요. 할머니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꼭 가고 싶었대요. 그 말 듣고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 서로에 대한 오해들, 그리고 앞으로의 약속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오래 묵은 오해와 서운함이 있다면 이번 명절엔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말 한마디,
짧은 문자 한 줄이 때로는 벽을 허물고 다시 다리를 놓는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 한 발을 내딛지 못해 긴 세월을 외롭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손주와 며느리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먼저 문을 열었더라면 우리는 훨씬 일찍 웃을 수 있었을 텐데.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아니면 그저 용기가 없어서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 시간 동안 때로는 외롭고 서운하고 그리워하면서도 먼저 다가가지 못하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명절이 몇 번이나 남았을까요?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손잡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 내미는 작은 손길. 그것이 결국 우리를 다시 이어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엔 그 힘을 꼭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처럼 뒤늦은 눈물이 아니라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한 명절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엔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 꼭 한번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그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지혜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과의 화해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따뜻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